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 시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전통주로 술상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류충호 박노땅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박형들 박정배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술의 씨앗과도 같은 누룩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 누룩으로 담은 가양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상 대대로 가문과 집안마다 고유의 비법으로 대물림해온 술을 가양주라고 하는데요. 우리 박형들 선생님 댁에도 가양주가 있으시겠죠? 네, 당연히 있죠. 네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뭐 그 종손이고 종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제 뭐 대소사 이런 일이 있을 때 담는 거는 찹쌀로 저희는 동정주를 담아요. 또 박노땅 선생님은요? 네, 저는 그 무한박씨 37대 손인데요. 예. 저희 집안에 내리는 그 전해오는 가양주는 좁쌀 소주입니다. 그러니까 차좁쌀과 찹쌀을 두 가지를 섞어서 두 번 빚은 다음에 이제 증류한 소주인데요. 네. 일상사에는 증류하기 전에 좁쌀 술을 마시고 여름철에는 소주를 내려서 마시는데 이 시절 생각하면 집안에 온 술 냄새였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선생님들 댁에 특별한 가양주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제가 술을 빚어가지고 인보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저희 집안에 가양주가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가능하겠죠. 하나 갖고 싶은데요. 가양주는 내가 농사지은 쌀,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솟아나오는 물, 내가 기거하고 있는 집안의 공기, 기후, 온도 이런 조건에 따라서 누룩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재료를 이용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원료를 이용해서 술을 빚는다는 거거든요. 세계 명주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양주 의미를 오늘 좀 제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름난 집에 이름난 술이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양주는 지역과 가문, 재료와 방법에 따라서 고유의 맛과 향을 내고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명문가에 맛있는 술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경상도에는 사실 명문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9명의 진사, 12명의 만석군. 아시죠? 일단 저희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경주 최씨 집안 워낙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만든 교동법주. 네, 정말 네.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리고 뭐 안동은 집안마다 워낙 또 양반들이 많으시니까 맞아요. 안동 소주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죠. 문경에 가면 또 장수 황씨 집안에서 만든 그 유명한 호산춘. 이것도 정말 경상도를 대표하는 술로 손색이 없는 거죠. 네, 뭐 그야말로 명가 명주군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할 이 가양주 또한 경남의 술기행 명문가의 명주라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밥상의 전설 경남의 술기행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술은 바로 함양의 솔송주입니다. 정여창 종가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가양주라고요. 네, 일두 정여창 선생은 김경필 선생, 정암 조광조 선생, 이현적 선생, 네. 회계 이황 오. 이분들과 더불어서 동방의 오연이라고 일컫는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고요. 예. 성리학의 대가기로 유명하죠. 네. 이 집안에 이 솔송주가 내려오게 된 배경은 집안의 비였던 이분이 조선 2대 정조의 막내 아들인 아들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가양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완산 이씨였는데 이 이씨 부인이 술을 잘 빚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장
조달하기 쉬운 부재료를 선택한 것이 이제 솔잎인데 이게 향도 좋고 특히 어른들의 혈액순환이라든가 청열작용이 있어서 이걸 술에 끌어들였던 그 문화가 이 집에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500년이라. 대단합니다. 정일찬 선생님 부인이신 완산리 씨의 솜씨가 아주 대단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술맛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사용한 그 쌀이 300석 정도에 달했다고 이제 막 구준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겠죠. 이건 한 해에 양이 300석이면 예. 얼마만큼의 양인 그래서 거죠? 한 300석 같으면 한 43톤. 1년에 예. 그 쌀만요? 정도 무게가 되는데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네. 일단은 알 수 있는 거는 정일상 선생이 상당히 술을 좋아하셨겠구나 라는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거는 네. 지금의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재산감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이 솔송주가 정여창 선생의 가양주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가양주의 맛이 또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양주의 종류가 정말 지역마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술로 우리나라에서는 소곡주를 듭니다. 예. 소곡주만 빚는 방법이 17가지나 돼요. 근데 그건 소곡주는 특히 빚기가 힘든 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났다고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전역에서 몇 가지 술들이 빚어졌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네. 아주 줄여서 42만 가지죠. 42만 가지. 형태만. 예. 그러니까 문헌에 나와 있는 조선시대 600년 동안의 기록에 나와 있는 술 이름만 네. 526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소곡주 같은 경우 17가지 있죠. 네. 성순주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면은 당시에 가양주 문화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활성화됐는지를 그래서 조선시대를 전통주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술 문화가 발달했어요. 네. 정말 그 집집마다 재료와 방법에 따라 술 빚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뭐 같은 술을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송주의 경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솔송주는 네. 소나무의 향과 맛을 그리고 색깔까지도 살린 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 네. 우리나라의 저 옛날 문헌에 따르면은 고두박과 누룩에 송순을 넣은 일반 발효주와 그다음에 혼량주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송순주 빚는 방법은 이제 집안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3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송순주 빚는 방법이요. 여기에 이제 송엽주까지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얼마만큼 명문가나 사대부들 집안에서 송순주나 송엽주를 선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가양주로 빚어지고 있는 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전에 가면은 은진송씨 동춘당 공원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빚어지고 있는 송순주가 하나 있고요. 그 술은 가을 되면 국화를 대신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양주 특색을 잇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한양의 솔송주가 또 명문가의 반주로 가양주로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술들이죠. 이 춘향의 발걸음 아닙니까? 옛날 아, 이 솔향 냄새. 이 또 너무 멋있죠. 저 동네도 멋있고 이 소나무 군락지 이 산책로가
일두 정유창 선생님 산책로였는데 지금 이 동네에 500년 된 가양주, 솔송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맛이 정말 궁금해요. 직접 찾아가시는군요. 네. 지금도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 식품명인이시군요. 하동정 씨 그 가문에 그 가양주가 유명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맛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방위로 보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네. 아우, 솔향이 솔솔 나네요. 예, 근데 아, 뒤끝이 그렇습니까? 은은한 소량이 나는 게 그게 매력적입니다. 아, 한 맛이 볼게요. 네. 아이고, 대낮부터. 아우, 부드럽네, 술이. 예. 네. 뒤끝에 이제 소량이 은은하게 나죠. 네, 그러네요. 예, 예. 그렇죠. 빚기 전에 한번 또 근데 맛을 보셔야죠. 그 비법도 뭐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담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집안 배경 좋은데. 예. 저렇게 입으니까 조선시대인지 지금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고두밥. 지금 요 솔송주는 그 찹쌀을 가지고 100%를 다 합니까? 아니 지금은 맵쌀로 합니다. 아, 지금 맵쌀로 합니까? 예, 함정에서 아, 함장 그렇구나. 쌀은 제일 좋은 쌀로. 아, 쌀로 가지고. 예. 잘 됐네. 잘 되. 하나도 안 붙네. 예, 예. 꼬두밥이 너무 잘 됐네. 수분도 적당하고. 예, 예, 예. 이러면은 술이 굉장히 잘 발효가 되죠. 그렇죠. 그 여기 있는 재료가 전부 다 이제 술에 들어갈 네. 그 재료네요. 예, 미리 이제 밑술을 만들어 놨어요. 밑술은 이제 집을 지으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듯이 술도 이제 그 하나의 그 주모라고 그러죠. 그 그렇죠. 술이 기초가 되는 술인데 이게 밑술이 잘 돼야 술이 발효가 잘 되거든요. 이게 한 3, 4일 걸립니다. 밑술을 만드는데. 각 지역마다 다 가양주라는 게 조금 다른 그게 있는데 왜 여기 그 하동정 씨 문중에서는 이 솔잎을 넣어서 담으셨을까 옛날에? 아까 이 동네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이렇게 동네가 그 진짜 오래된 노송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주위에 커진 그 소나무가 많아요. 그러니 그렇게 자연히 네. 재료가 많으면 그걸로 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그 사대부 가문에서는 집안에서는 그 봄에 그 이제 솔잎 송순을 이용해서 이렇게 술을 많이 빚어왔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시집 오니까 또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계절마다 이게 계절추죠. 그러니까 그렇죠. 봄에 나는 술이 들더라고. 원래 저거를 담을 때 걸쭉한 죽처럼 있잖아요. 미염처럼 그렇게 한다더라고. 근데 네. 이제 전날은 저렇게. 이제 죽을 써서 하면 상품화하기가 어렵거든요. 힘들고. 근데 발효가 조금 더디다네요. 죽을 써서는. 저래 하면 발효가 빨리 돼요. 시집 오니까 그 어머님이 이제 술을 담고 계시는데 물을 또 싣고 좀 싫더라고. 근데 이제 물을 한번 디디봐라 하고 또 사람들이 그 맛있는 술을 좀 해보지 해서 해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못 가야 돼. 고두밥만 쪄지면 5분도 안 되거든요. 끝나가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자연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한여름에는 온도를 못 잡으니까 집에서는 못 하고 이제 봄 가을로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차라리 아르먹이 놓고 하기가 더 낫죠. 겨울에 술 만들기가 예, 어렵긴 하죠. 예. 어우.
괜찮죠? 네네. 아우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천천히 오래 숙성시켜서 그래요. 네. 아 이거 참 끓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쏟아 있는 술이 도수가 높으면은 굉장히 한 70도까지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 그러면서 계속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차차차차 이제 술이 도수가 낮아지죠. 아 뒤에서 나오는 거하고 시치게 되니까 예, 그렇구나. 그렇게 됩니다. 한 2, 3년 숙성하면 숙성할수록 더 부드럽고 깊은 향이 나오고 아 예. 이 술을 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시집 오니까 어머니께서 술을 이렇게 담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한옥 집에는 이렇게 마루방이 있잖아요. 골방이 있잖아요. 그 시원한 곳에 그게 막 술떡이 쭈루룩 있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술을 담그시면 맛도 보시고 또 이렇게 막 가정생활 하다 보면 이제 속상할 있으면 한 잔 드시갖고 술이 한 95, 6세까지 드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금 일찍 홀로 되셨는 모양이죠. 예, 일찍 홀로 되시니까 지금 이제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 참 많이 쓸쓸하고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했지만 내가 경험을 통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야 세월이 사람을 만든다고. 맞아요. 맞습니다. 또 어디 가십니까? 저 이제 있잖아요. 우리 취차로 정해찬 하시겠- 선생님이 거기서 앉아갖고 술을 한 잔씩 드시면서 시를 읊는 그 장소를 지금 가고 있어요. 님이자 친구자 예. 연인이자 애인이자 한 술입니다. 손하고 술술 넘어가죠. 예예예. 이게 굉장히 예. 부드러워요. 예, 혀끝에 예. 닿는 예.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아주 아련한 먼 곳에서 뭔가 그리움 같은 그런 느낌. 네. 아니 시집 사시면서 어떻게 이 진짜 500년 동안 있잖아요. 이 하동정 씨 가양주 이거를 이어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집 오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뭐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드시게 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술을 이제 빚게 되고 또 이제 일제 시대는 조금 막 핍박을 많이 받아갖고 밀주로도 해서 예. 막 집단 속에도 숨기고 맞아요. 남은 사람 숨기고 술도 뺏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근근히 이제 이어온 걸 제가 이제 생산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흉가 또 아닙니다. 뛰어나지만은 네. 지금 스튜디오에 솔향이 나요, 솔향. 예, 네, 은은하죠. 예, 은은하게. 소량기가 있어도 예. 지하는 것 같습니다. 솔송죽에 원래 주재료가 솔잎에서 나는 새순 그게 송순 네. 그거와 또 약간 크고 나면 있잖아요 솔잎 있죠. 그거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예. 그 향이 어울려서 굉장히 기품 있는 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그 송순을 직접 채취해서 술을 빚고 있고 예. 해봤는데요. 이게 1년에 성장할 크기가 단 10일 사이 이때 다 성장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성장하고 나면 바로 이틀 상간에 솔잎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솔잎이 나면은 가치가 떨어지고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솔잎이 나오기 전에 꼭 쥐꼬리 형태였을 때 그때 채취를 하는데 단기간에 하니까 이걸 1년 동안 사용하려면 많은 양을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키가 닿아서 직접 채취할 수 있는 솔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이 채취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집안은 부잣집이거나 명문가 하인들이 많은 집안에 규모가 큰 집안에서는 가능했죠. 이게 특히 귀한 술이었고 이제 그렇게 귀한 만큼 집안 어른의 반주로 쓰였던 거죠. 특히 이제 송순의 향이
또 약효가 효능이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한 약주자 반주였던 것입니다. 오, 아니 지금 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귀한 술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좀 빨리 맛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저희 앞에 이렇게 두 병이 놓여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13도, 하나는 40도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단은 색깔도 보면 그 도수가 높은 게 조금 더 이제 맑아 보이긴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수님? 맛보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쪽은 정류주고요. 예. 이쪽은 발효주인데요. 네. 이 발효주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전통식으로 담은 예. 거고요. 이 술을 담아가지고 다시 이제 술 성분만 끓여서 정류를 하면 이 정류주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술을 담그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나눠서 담으셨을까요? 지금 사실 이 정류주 같은 경우는 예. 장기간 발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 우리나라 발효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와인도 그렇고 뭐 다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은 나중에 초상균이 붙어가지고 초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아까우니까 네. 주로 이제 정류주 형태로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러면 또 향과 맛이 더 훨씬 상승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맛만 살짝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시겠습니다. 예. Kiss me, darling, kiss me tonight. 야, 이 솔향을 담았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좋네요. 달달하네요. 역시. 달지요. 예. 달고 향이 뒤에 쓴맛도 나고 예, 입안에서 감돌죠. 달고 매끈하고 쓴맛 나고 기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향으로 먼저 우리 솔향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이 향을 어떻게 내가 맛으로 느낄 수 있을까가 궁금했는데 제 입맛에는 우리 왜 추석 때 송편 먹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붙어 있는 솔향이 함께 지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나요. 멋진 표현입니다. 혹시 교수님 개인 취향은 좀 어떠십니까? 어떻게 더 맞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쪽으로 시작해가지고 정류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둘 다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낮은 데서 시작해서 이제 높은 도수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약간 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당의 경우에는 한 40도는 돼야 이거 알코올이구나. 이거 약간 좀 너무 좀 음료수구나. 야, 알코올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40도 한번 40도 가. 소스 좀 드셔보시죠. 이거는 이 그냥 코로 맡을 때부터 이 높은 도수라는 게 느껴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색깔이 너무 맑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딱 진과 동시에 향이 싹 올라가면서 코를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예, 자극을 하죠. 네, 마취를 시키고 그다음에 혓바닥에 딱 번짐과 동시에 부드러움이 싹 깔리면서 바로 향이 싹 치고 올라오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마시고 나면은 넘어가면서 풍미가 또 입안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네. 참 행복하다 하는 기분을 느끼게. 그리고 이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죠. 그렇습니다. 네, 예. 좋은 술의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아, 그래요? 마실 때보다 마시고 난 다음에 느낌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마실 때는 부드럽고요. 네. 마시고 나면 이렇게 그 제 도수가 느껴지도록 입안에서 확 퍼지는 게 있거든요. 그 향이 아주 좋습니다. 말을 바꿔야 되겠는데 오늘 술 맛본 것으로는 소주가 더 좋습니다. 예. 재미있는 게 예. 원래 그 술을 이렇게 담그면은 술을 잘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 않습니다. 선생님 뭐 그런데- 그렇지만도 아닐 것 같아요. 저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만나본 네. 분들도 마찬가지. 술을 잘 빚으신 분들은 거의 술을 못 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오히려. 술을 마시면 사람이 늘어지잖아요. 여유가 생기고 이완이 되지니까. 이게 술은 아주 긴장감 있게 제때 때를 맞춰줘야 되는 거 조절해야 되는 이걸 못하면 술이 다 식초돼 버리거든요. 그래 이 네. 지금 솔성주 맹인이신 박흥선 씨 이분도 네. 그 술을 거의 못 하신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술을 거의 못 하시는데 어떻게 술을 이걸 하셨습니까? 맛만 그랬더니 보면 되죠. 예. 지금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한 예주가였답니다. 아들이 매일 한 잔씩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드리면은 그거 예를 들어서 잔을 일단 반잔 이렇게 채워가면은 막 야단치셨다네. 왜요? 술을 왜 반을 따라오냐고 가득 안 채우고. 술은 차야 마시다. 예. 술은 차야 맛있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다는 이분은 105세까지 사셨다 그래요. 오. 굉장히 소식을 하면서 이 술은 항상
측정선에서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술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술 문화에는 독특하게 꽃이나 한약재 같은 것들을 넣어서 향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약성을 높이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술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가목노라고 그래서 소주를 2번 내리는데 그러면 아주 도수가 높아집니다. 60, 70도가 되거든요. 이 소주에 지초나 꿀을 넣어서 가목노라고 하는 술을 마셨는데 이게 궁중에서 임금이 마셨던 술이고 평양감사가 그 술맛 때문에 평양 내직으로 승진을 시켜줘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했고 배즙이나 이제 생강 같은 울금 같은 걸 넣어서 예. 똑같이 만드는데 이게 이강고 또 그 푸른 대나무 이 진액을 불로 가열하면 진액이 나오거든요. 이 네. 진액을 소주에 넣어서 중탕하면은 중력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혈을 풀거나 맞아서 먹는데 이런 상처에 바르기도 하지만은 치료 효과가 좋아서 이런 술들은 순전히 그 술이 갖고 있는 약성, 향기를 더불어서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나는 송순주 또 역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듯이 솔잎이나 송순이 갖고 있는 향 그 외에 효능까지도 더불어서 마시니까 네. 우리 문화를 그냥 대변하는 네. 특히 반주 문화를 대변하는 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기면 되겠네요. 아까 선생님이 술을 말씀하신 남기시면 그 제약이에요. 네. 이게 쌀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예. 예.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약주 하셨어요? 약주 드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그냥 이 술을 높여 부르는 말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 술에는 그 약의 효능이 담겨 있었던 거군요. 약주라고 네, 네. 하는 것은 청주하고 같은 말로 이제 사용되는 듯 하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전통주를 담아가지고 발효가 끝나고 나면 위에는 맑은 물이 뜨고 예. 밑에는 탁한 게 가라앉아 있는데요. 위에 있는 걸 청주 또는 청주. 약주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청주라고 하려면은 그 색깔이 이렇게 좀 맑아져야 청주라고 할 수 있다 하는 네. 건데 일본 술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된 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약주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청주냐 약주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우리 약주의 특성을 살리는 즉 누룩이 안 들어간 청주를 전통주라고 부르지 말고 누룩이 들어간 약주를 원칙적으로 진짜 우리 전통 청주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일로 심각한 문제.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 말씀인데 청주라는 우리 고유의 술 이름을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1907년에 주세령 발표되고 1916년에 주세법이 발표됐는데요.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명분상 집에서 빚는 술을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면을 내줬어요. 대신 팔지 마라. 대물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2,000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를 하게 돼요. 2,000원, 예. 예, 당시 벌금이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결국은 그럼으로써 이제 가양주들이 점차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럼 선생님 메뉴가 없는 사람은 그럼 못 담아 먹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술을 어디서 먹어요? 사 마셔야 되죠. 그 가양주를 못 빚게 하면서 일본식 양조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본 술을 마시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술이 일본식 술 청주라고 들어온 게 정종이라는 술이었고요. 일본식 이제 막걸리도 만들어지는데 초기에는 일본식 술은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도수가 낮아서 빨리 변질이 됐거든요. 맛이 없죠. 그런데 가양주들은 도수가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유통 기한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술이 견디지를 못하고 나중에 법을 바꿉니다. 조선주는 12% 이상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도수를 낮추도록 하고요. 일본주는 그 소주를 넣어서 알코올 도수를 16%, 17%, 18%까지 올립니다. 이게 상온에 둬도 변질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술이 일본 청주 정종이었던 거죠.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술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그렇죠.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 거네.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술을 판매함으로 해서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 세금이 조선을 통치하는 수단이 됐고 자기네들 전쟁 일으키는 자원이 됐던 거죠. 자본.
우리 가양주의 우수성과 또 경남의 가양주죠. 함양 솔송주에 대한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정말 가을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경남 합천의 천석군 집안 은진송 씨에서 예로부터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했다는 고가 송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아주 맛있고 푸짐한 또 뼈대 있는 술상 차려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전통주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차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밥상의 전설! 세계화된 맥주나 와인을 보면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술의 60% 자국민이 소비합니다. 나머지 40% 가지고 세계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통주, 막걸리, 소주 하면서도 국민의 10%도 안 마십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화시키기 이 술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되지고 대중화가 먼저인데 그 대중화의 지름길은 이 술들이 반주로 우리 식탁에 올라가야 된다는 술집이 아니라